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사흘 연속 1000명대 확진자, 병상이 가득 차 확진자가 집에서 숨지는 일도 벌어졌는데 일출을 보려는 동해안 호텔도 이미 만실입니다. 3단계로 높이자는 목소리, 반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자영업자의 절규에 정치권의 대립까지.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로 인한 분열도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12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400명대 안팎으로 연일 나타난 가운데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년 예산이 40조 1,500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 민생 경기 살리기 등 코로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대문구 뇌병변 장애인 시설 예산이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과의 논의도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전에 다른 지자체들이 뛰어든 가운데 한유종이 소재한 성북구가 존치 대책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면서 사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1000명을 넘었군요. 자세한 현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62명이 늘어 모두 47,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6명, 지역 발생이 1,036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393명이 늘었고 경기는 30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검사가 한창인 만큼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 확진자 수 역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나왔습니다. 네, 숨진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종로구 파고다타운 관련 확진자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고 혼자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까지 남는 병상이 나오지 않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부인이 연락이 끊긴 남편이 걱정돼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사망한 환자를 발견한 겁니다. 이 환자의 경우 확진 당시 무증상자로 분류됐는데요. 기저질환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병상 우선 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14일 오전부터 급격히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 이후 기저질환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요인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에서도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성북구의 코로나 상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광장. 지난 15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기존 보건소 외에도 성북구청과 석계역 두 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겁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청 바람마당이 한 군데, 석계역 쪽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검사를 받아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장이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성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지역 상인과 지자체가 나서 장이동 일대에 대한 집중 방역에 돌입했고 특히 정릉동의 경우 한파가 매서운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릉 사동에서 긴급
통합 방역 갈대식을 가졌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주 조별로 해서 하면은 다 나와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00시 기준 성북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19명, 자가격리자는 1,047명입니다. 성북구는 언제 어디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최소 3주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구는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이어 약수동 주민센터에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기간은 서울역 앞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3일까지로 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검사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방식으로 주로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지만 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타액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도 진행됩니다. 중구에 있는 서울역과 약수동 주민센터, 서울광장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40조 1,500억 원 규모인데요.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나 심의한 의회 모두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종교 기자입니다. 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서울시 본 예산은 총 40조 1,562억 원.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1,08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이는 다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로 나뉩니다. 먼저 방역물품 비축과 백신 개발, 예방접종 등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에 958억 원,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대중교통 방역 강화에 각각 137억 원과 253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생 분야에는 7조 7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조 1천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810억 원이 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서는 R&D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거점 조성에 5,6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다시금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침체된 고용 여건과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며 지금의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회를 여는 희망의 마중말이 되도록 소중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기존 SOC 예산을 유지하고 현장 의료진과 방역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SOC 사업이나 아니면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이나 아니면 복지 아니면 방역에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광화문 광장 조성은 살아있고 서울 관광 플라자도 건설되도록 지원되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 한편 서울시의회는 9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최종 확정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 내년도 예산이 6,855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관련 예산 20억 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제267회 정례회 폐회일, 이동화 예결위원장이 서대문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일부 항목을 감액 또는 증액했지만 결과적으로 총 예산은 서대문구가 제시한 6,855억 원 규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경선 의원과 주희삭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 20억 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고 투자 심사 등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조사 그리고 토지 선정, 공사 계획 전혀 사전 절차가 없는 가운데 특히 법적으로 고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한다? 20억 통과시켜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예산 편성에 찬성한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뇌병변 장애인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표결에 의해 의견을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에 어긋났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답니다. 위원님, 하승현 의원님, 우리 이용선 의원님, 제가 그것만 취재 결과 해당 예산은 서대문구가 애초 제시한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았다가 뇌병변 장애인 학부모회 측이 구의원들에게 요청해 예산안에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대문구 측도 비전센터 건립은 시기상조인데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내년 추경에서나 다룰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레 예산이 편성됐다는 입장입니다. 분일간에 저희가 국정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죠.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기상조다.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구한 거죠.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은 의회를 통과했고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구청 측은 예산 편성이 된 만큼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데다 의원들이 끼워 넣기식 예산을 편성한 만큼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서대문구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년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데다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30명이 참가해 만든 청렴을 주제로 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올해 1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뮤비는 현재 조회수 4천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를 참고해 내년도 예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뮤비 제작 비용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제작 방법이나 횟수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구정질문에선 뮤비 제작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뮤비는 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등에 넘치는 데다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서울시 영상 가격이 1억에 계시더라고요. 오늘 현재 조회수가 4,500회. 우리 공직자들의 청년 관련해서 이런 걸 보고 활용을 하라고 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천만 원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고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합장 등의 비리가 난무하고 이 때문에 소송이 너무 빈번한 만큼 구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없어 매번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구청 재개발 담당 과장이 1년마다 바뀌는 통에 주민들의 요구나 업무 처리에 대한 연계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 담당자들 참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붙여 나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운 과장님 계시는 거예요.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1년이 가더라고요.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대부분의 의견에 공감하며 전담 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근무시킬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기간 근무했을 때 조합이든지 이런 쪽과 혹시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 있는 오히려 반대가 되지만 이런 사업의 투명성이나 또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분석을 오래 하지 않도록. 이날 구정질문에선 이외에도 윤유현 의원의 북가자동 소규모 주차장 설치, 유경선 의원의 홍은 1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권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예종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성북구도 범구민 대책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79회 성북구 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국민의힘 김오식 의원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석관 캠퍼스 이전 저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나 한예종 캠퍼스타운 사업 조성사업 유치 등에 대한 추진 의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타 한예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한예종 이전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8년부터 집행부의 대응 방식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수의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관내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상황에선 집행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예종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성북 발전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한예종의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승로 구청장은 한예종 이전 담당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문체부 측은 현재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중이라며 용역 전까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문체부의 입장은 현재 이 부분에서 용역을 지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문체부 측에 성북구 존치를 전제로 한 용역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내년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한예종 이전 저지 범구민 대책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도에는 범구민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문화예술자 연대전부를 통해서 우리 한예종과 문화예술 정책 등 협업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한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석관 캠퍼스는 대학 정문과 인접한 조선 20대 왕 경종예능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도 고양시 등이 한예종 유치전에 뛰어들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양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성동구가 기숙사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한양대학교의 기숙사 추가 신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엇갈리는 입장 속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숙사 건립은 수년째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동구가 기숙사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기숙사 신축 이후 공시를 우려했던 주민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숙사 신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생존권에 좀 위협이 된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하시면서 사실 한양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상생 방안을 주민과 설득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원만히 이제 합의를 이루고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게 됐는데요. 성동구가 제시한 공실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값 원룸으로 알려진 상생학사의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상생학사는 집주인이 방값을 조금 낮추고 LH와 한양대학교 그리고 성동구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주인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고 학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두 번째 공실 활용 방안은 공유 숙박시설로의 전환입니다. 단기나 장기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개조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티룸이나 스터디룸으로 리모델링해 대여하는 방안입니다. 최신 요새 트렌드인 파티룸이라든가 스터디룸 그런 것들을 공유 숙박시설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 설득을 했고요. 내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한양대학교 기숙사. 이곳엔 1,198명이 입소가 가능하고 기숙사 건물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4곳 더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구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류 이동과 천왕숲, 온수동과 항동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시와 구가 협력해 진행하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업입니다. 센터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이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방학 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용 방법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구의회 올해 두 번째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구가 편성한 5,457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도시 전용 서체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도시별 글꼴 개발과 이용 현황을 담은 딜라이브 특집 다큐멘터리 글꼴 도시를 디자인하다가 오늘 저녁 방송됩니다. 글꼴 도시를 디자인하다는 현대사회에서 글꼴 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는 글꼴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글꼴의 보완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딜라이브 특집 다큐멘터리 글꼴 도시를 디자인하다는 오늘 저녁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확산세가 줄어들까요? 아직 3단계를 해본 적이 없는지라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바깥 활동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자는 건데 이는 3단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꼭 필요한 외출만 하시는 3단계 같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